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세 가지 흥미로운 기술 기사들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기사들 속에서 기술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흐름을 읽어내는 건데요. 네, 바로 긴장, 전략, 그리고 불안입니다. 미 국방부와 AI 기업 간의 좀 심상치 않은 기류부터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애플의 아주 영리한 움직임. 네, 마지막으로 AI가 몰고 올 미래에 대한 시장의 막연한 두려움까지.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미 국방부가 주요 AI 기업이죠. 엔스로픽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네, 심지어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국방부가 민간 기업을 리스크라고 부른다는 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라고 봐야 해요. 그런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공급망 리스크라는 게요, 단순히 부품 조달이 어렵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해당 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위협이요? 네, 혹은 공급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국방부의 공식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기업을 더는 온전히 믿기 어렵다는 선언에 가까운 거죠. 와, 기사에서는 피트 헤게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 결정을 내리는데 근접했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정말 임박했다는 느낌을 주네요. 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엔스로픽일까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I 기업 중 하나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통제를 넘어서 일종의 이념 충돌로 볼 여지가 있어요. 이념 충돌이요? 네, 엔스로픽의 AI 개발 철학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들은 constitutional AI,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헌법적 AI라는 독특한 모델을 추구하거든요. 헌법적 AI요? 네, AI가 스스로 일련의 윤리 원칙, 즉 일종의 헌법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AI에게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아예 내재화시킨다는 거군요. 굉장히 진보적인 접근 방식 같은데요? 맞아요. 굉장히 진보적이죠.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명령체계와 즉각적인 복종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따라야죠. 그런데 만약 AI가 이 명령은 제가 가진 윤리 원칙에 위배됩니다라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어떨까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AI는 그 자체로 통제 불가능한 최대의 리스크인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AI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감이군요. 정확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이상주의랑 국방부의 현실주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같네요. 맞아요. 과거에는 국방부가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을 어떻게든 빨리 도입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기술의 효용성보다 통제 가능성과 신뢰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엔스로픽 사태는 이런 국방부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보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애플이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약 $700짜리 저가형 맥북이라니.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네, 가격이 정말 파격적이죠. 3월 4일 출시가 예상되는데 심지어 A18 프로 칩이 탑재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보통 프로 칩은 고가 모델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가형 모델에 프로칩을 넣어준다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성능 좋은 칩을 넣어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좋지만 네, 좋죠. 애플 입장에서는 기종의 비싼 제품 판매를 깎아먹는 이른바 자기 잠식의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자기 잠식? 네, 이메일이나 웹서핑 같은 가벼운 작업을 하는 사용자들이 굳이 $1,000짜리 맥북 에어를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300나 저렴한데 성능까지 비슷하다면 당연히 저가형 모델로 사용자가 몰리겠죠. 애플이 그런 위험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뭔가 다른 계획이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애플의 과거 성공 전략이 소환되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과거 전략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999년에 나왔던 아이북과 전문가용 파워북 사료를 참고하고 있다고 해요. 그 조개 껍데기 디자인의 아이북 기억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텐저린
블루베리아틴 정말 화려한 색상이었잖아요. 맞아요. 당시 파워북은 티타늄 소재의 아주 차분하고 진지한 전문가용 디자인이었는데 아이북은 누가 봐도 학생이나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그런 통통 튀는 디자인이었죠. 네, 겉모습만 봐도 타겟 고객이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전략을 2026년에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저가형 맥북은 맥북 에어의 차분한 톤과는 달리 밝고 장난스러운 색상으로 출시될 거라고 해요. 이건 단순히 디자인 차별화를 넘어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략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색깔 하나 때문에 똑똑한 소비자들이 $300를 더 쓴다고요? 성능이 거의 같다면 그냥 기능 보고 싼 거 사지 않을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개인 소비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애플이 노리는 건 다른 시장입니다. 바로 기업 고객, B2B 시장이죠. 아, 기업 고객이요? 생각해보세요. 외부 미팅이 잦은 컨설턴트나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대량으로 노트북을 지급하는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이 장난스러운 색상은 일종의 신호로 작용해요. 신호요? 나는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용, 즉 보급형 모델을 쓴다는 꼬리표를 디자인으로 붙여버리는 셈이거든요. 하하,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만약 제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에 아주 새파란 노트북을 들고 간다면 네. 뭔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어요. 마치 생일 초대장 디자인하러 온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거예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보급형 장비를 지급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하, 애플은 가격을 낮춰서 시장 점유율은 확대하되 맥북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전문성의 상징성이나 사회적 지위는 훼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 성능이나 기능이 아니라 네, 인식과 지위를 디자인으로 관리해서 시장을 교묘하게 구분하는 정말 영리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한 기업이 시장 내부의 경쟁을 이렇게 영리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소식은 기술 산업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인도 델리에서 AI 서밋이 열리고 있는데 분명 축제 같은 분위기여야 할 이 행사를 두고 시장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고 해요. 네, nervous하다고. 핵심적인 이유는 파급 영향, 즉 낙권 임팩트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그 파급 영향이라는 단어에 시장의 모든 두려움이 담겨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시장은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AI가 기존 기술 산업 전체에 미칠 예측 불가능한 연쇄 효과, 그러니까 도미노 효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불안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인가요? 서밋에 참여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질문이요?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당신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네. 지금은 경쟁사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AI 모델을 들고 나오면 당신의 방어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와,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공격에서 방어로 관점이 180도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AI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공격 무기가 아니라 경쟁사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방어 수단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AI는 기회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뜻이네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을 때 어떤 기업이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또 어떤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잠겨버릴지. 네. 내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모두가 AI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그 파괴적인 힘이 나를 향할지 경쟁자를 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소식이 결국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 정부, 그러니까 국방부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어떻게든 통제권을 쥐르고 긴장하고 있고요. 네, 긴장. 둘째,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기존의 성공 공식을 스스로 파기하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어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 전체는 이 거대한 AI의 물결이 가져올 미래를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네, 불안. 긴장, 전략, 불안이라는 이 세 키워드가 현재 기술업계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국방부와 AI 기업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소비자 심리를 꿰뚫는 애표의 제품 전략, 그리고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시장의 거대한 불안감까지.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기술 세계의 복잡한 단면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네요. 네, 안보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고 애플은 제품의 가격 너머에 있는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디자인으로 통제하려고 하죠. 아, 그리고 시장은 AI가 기존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뒤흔들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어떤 가치를 만들고 또 어떤 가치를 파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이 기술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압도적인 성능인가요?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보안인가요? 혹은 합리적인 가격이나 그 제품이 주는 사회적인 이미지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